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중국어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부사는 바로 이 이치라는 부사입니다. 이 이치라는 부사 같은 경우는 부사 뜻도 있지만 명사 뜻도 있어요. 부사일 때는 같이 더불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명사일 때는 한 곳, 같은 곳 혹은 같은 장소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치와 이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와 같이 가자. 자, 그렇죠. 바로 부사로서 같이 더불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보시면은요, 너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가자. 나와 이러면 끈워고 같이면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부추전 명동. 바로 뭡니까? 부사, 조동사,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동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부사고 끈워는 전치사, 바로 전치사 명사 형태니까는 이치, 그 다음에 끈워, 쪼바. 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들. 왜 안 되느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어 같은 경우는 부추전 명동의 그 어순을 따릅니다. 그런데 일부 부사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 이치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你跟我一起走吧. 한 번 더. 你跟我一起走吧.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너는 나와 一起走吧. 함께 가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你一起跟我走吧. 이러면은 너는 함께 나와 가자. 이런 형태 조금 어색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치 같은 경우 이것들은 그냥 외우시고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치라는 저 부사 같은 경우는 부추전 명동에서 그 어순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한다? 동사 앞에서 동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你跟我一起走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들 둘은 함께 나왔어. 자, 이번에는 이치와 이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둘은 함께 나왔다. 그들 둘 어떻게 말합니까? 탐은 그 다음 탐은 이러면 그들입니다. 그들 하면 무수하게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뭡니까? 그들 둘 이러니까 탐을리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탐을리야 그 다음에 함께 나왔어. 함께 이치 그 다음에 오다는 뭡니까? 라입니다. 근데 나오다는 뭐죠? 그렇죠. 바로 출라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형이니까 출라이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们俩一起出来了. 한 번 더. 他们俩一起出来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치 바로 함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 둘은 동시에 나왔어. 방금 문장은 뭐였습니까? 함께 나왔다. 그런데 이치 같은 경우는 동시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둘은 역시 타말리아 동시에 이치 출라이러. 읽어보겠습니다. 타말리아 이치 출라이러. 한 번 더. 타말리아 이치 출라이러.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치와 이치의 차이점 뭘까요? 우리말의 번역은 함께와 동시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느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로 이치 같은 경우는 공간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그런 느낌인 겁니다. 공간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치의 느낌은 우리말로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치는 공간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던 거면 이치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바로 그런 느낌이 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놀자. 자, 이번에는 이치의 뜻은 바로 한 곳, 같은 곳, 바로 명사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냐면요. 우리 한 곳에서 놀자.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우리 워먼 그렇습니다. 한 곳 바로 이치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뭐에서 바로 뭡니까? 在一起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곳에서 이러면 我们在一起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玩吧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在一起玩吧 한 번 더. 我们在一起玩吧 좋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 우리는 한 곳에서 玩吧 놀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시면 이 짜이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我们一起玩吧 이러면 우리 함께 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렇게 중국 학생들, 어린 학생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시면요. 我们在一起玩吧 이런 형태의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놀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할 때 혹은 이렇게 지문을 보실 때 보면 짜이가 있고 이치가 있으면 이 이치 같은 경우 바로 뭐다? 명사로서 장소, 한 곳, 같은 곳 이런 뜻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곳에 모여서 가자. 그렇습니다. 바로 명사로서 한 곳, 같은 곳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모이다. 어떻게 말하죠? 我们集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곳에서 한 곳에 이러니까 在一起 그래서 我们在一起集合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자 去吧我们在一起集合去吧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법이 틀렸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법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자, 이런 식으로 我们集合在一起去吧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보시면은요. 주어는 뭡니까? 我们입니다. 그 다음에 集合 같은 경우는 바로 뭐죠? 수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去도 역시 수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在一起는 去에 대한 상호냐? 아닙니다. 바로 集合에 대한 결과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여요. 모여가지고 그 모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在一起 바로 한 곳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취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문장, 우린 방금 봤던 我们在一起集合去吧 이 형태가 이게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我们集合在一起去吧 바로 이럴 때는 바로 在一起가 集合에 대한 결과 보호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在一起 바로 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去吧 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 중에 보시면 짜이 영상이 있습니다. 동사 뒤에 짜이가 오는 결과보 형태로 오는 그 짜이 형태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고 혹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결과보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我们集合在一起去吧 한 번 더. 我们集合在一起去吧 좋습니다. 이렇게 부사 이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나와 같이 가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跟我一起走吧 한 번 더. 你跟我一起走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들 둘은 함께 나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们俩一起出来了 한 번 더. 他们俩一起出来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들 둘은 동시에 나왔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们俩一起出来了 한 번 더. 他们俩一起出来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 곳에서 놀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在一起玩吧 한 번 더. 我们在一起玩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한 곳에 모여서 가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集合在一起去吧 한 번 더. 我们集合在一起去吧 좋습니다. 이렇게 부사 이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같이 중국어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부사는 바로 이 꽈이라는 부사입니다. 이 꽈이라는 부사는 부사 뜻도 있고 형용사 뜻도 있고 동사 뜻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부사일 때는 몹시 매우 대단히 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는 이상하다, 동사일 때는 책망하다, 나무라다, 탓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문장에서 이 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얘가 뭔지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부사일 때의 얘의 위치, 형용사일 때의 위치, 그 다음에 동사일 때의 위치,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맞게 충분히 번역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부사 뜻을 중심으로 이 꽈이가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할 때, 그리고 동사, 형용사가 부정형일 때 어떻게 수식하는지, 그 다음에 꽈이와 팅의 차이점, 그 다음에 형용사 뜻일 때 이것이 수어일 때, 한정어일 때,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주술술 문장 그리고 겸어문을 만들어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꽤 재미있어. 그렇죠. 바로 부사일 때 몹시 매우 대단히 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꽈이가 부사일 때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겠죠. 이 격식, 꽈이, 형용사, 동사, 바이샤오더 이 격식을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 바이샤오더는 뭐냐? 바로 이 꽈이가 왔을 때는 뒤에 이 수어 뒤에 자주 바이샤오더를 써줘야 된다. 써줘야 된다. 이건 바로 뭡니까? 공식인 겁니다. 공식적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는 문장이나 혹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보면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쓰지 않았느냐? 중국 사람이 직접 쓰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을 할 때 보면 우리 말을 좀 틀리게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듯이 중국말을 할 때도 중국 사람들이 좀 틀리게 말을 합니다. 틀리게 말을 해도 알아들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바이샤오더를 빼는 경우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시면 꽈이, 형용사, 동사, 바이샤오더 이 형태의 고정격식을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나그故事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재미있다. 그렇죠. 바로 요이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꽤 재미있어. 바로 이 꽈이를 쓰면 되는 겁니다. 꽈이를 쓰면요. 나그故事 꽈이 요이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문장 끝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바이샤오더를 넣어야겠죠. 그래서那个故事怪有意思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那个故事怪有意思的 한 번 더. 那个故事怪有意思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꽈이 같은 경우는 꽈이 형용사 동사 바이샤오더 이 형태의 고정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나가지 않을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금 했습니다. 이 꽈이가 부사로서 몹시 대단히 꽤라는 뜻으로서 바로 뭡니까?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이때는 바로 뒤에 뭐가 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바이샤오더를 쓴다고 배웠습니다. 날씨가 덥다. 어떻게 말합니까? 天气热. 그렇죠. 자,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덥습니까? 怪热 맞습니까? 아니겠죠. 바로 뒤에다 뭘 써야 되는 겁니까? 바이샤오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天气怪热的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나갈 거다, 나가지 않을 거야. 근데 나가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出门 그렇습니다. 나가지 않겠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바로 不出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나가려고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 문장 끝에다가 어기조사 러, 바로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不出门了 이러면 안 나갈 거야. 바로 그 생각이 바뀐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天气怪热的不出门了 한 번 더. 天气怪热的不出门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꽌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수러는 동사 형용사가 오고 그 뒤에는 바이샤오더를 써야 된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안 쓰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 말하는 건 틀렸다. 그렇지만은 알아들으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 소리는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한다. 역시 뭡니까? 몹시 매우 대단이라는 뜻인데 이번에는 바로 뭡니까? 방금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은 바로 뭐였었죠? 바로 수러가 형용사가 왔습니다. 바로 요이스 그 다음에 르 같은 경우 전부 다 형용사 뜻이 되겠죠. 이번에는 바로 뭡니까? 동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사람을 두렵게 한다. 이 소리는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这声音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렵게 한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건 단어를 외우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吓人. 그래서 这声音吓人 이러면 이 소리는 사람을 吓 두렵게 한다, 무섭게 한다. 이런 식의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두렵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怪吓人 안 되겠죠. 역시 뒤에다가 白小더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这声音怪吓人的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这声音怪吓人的 한 번 더. 这声音怪吓人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러 자리에는 동사 형용사가 오고 그 다음에 문장 끝에 뭘 써야 된다? 白小더를 써줘야 된다. 자, 보시면은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뭡니까? 이렇게 这声音이 바로 뭡니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수러는요, 吓人 아니겠죠. 바로 이 吓는 바로 동사가 되는 겁니다. 人은 뭐죠? 목적어겠죠. 그 다음에 怪什么什么的 이것은 하나의 호응해서 쓰는 거고 이 怪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이 怪는 이 문장에서 상어로 쓰이는 겁니다. 부사는 100% 뭐가 된다? 상어가 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간다고 말하고 또 안 가면 이건 정말 좋지 않아. 자, 이번에는 이 꽌 뒤에 동사 형용사, 그 동사 형용사 이 수러의 부정 형식을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꽌, 뿌, 동사 형용사, 바이샤오더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꽌 앞에다 뿌를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꽌 앞에는 뿌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문장 한번 보실까요? 간다고 말하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말을 해요. 뭐라고요? 취. 그래서 sure, 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안 가면 전에 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뭡니까? 간다고 말을 했는데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죠? 방금 우린 말을 했습니다. 간다는 뭐죠? 취입니다. 그러면 안 간다는요? 부취겠죠. 그러면요?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 그것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바로 부취. 러, 바로 문장 끝에다 어기조사 러, 바로 변화를 만들어주는 어기조사 러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죠? 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说去又不去了 이렇게 하면 간다고 말하고 또 안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말하죠? 这样 안 좋다 不好 그래서 这样不好 이래 되겠죠. 자, 这样不好인데 어떻게 不好한 겁니까? 정말 굉장히 대단히 꽤 이렇게 하니까요. 바로 不 앞에다가 怪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这样怪不好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说去又不去了这样怪不好的 한 번 더. 说去又不去了这样怪不好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怪 같은 경우는 부정부사 앞
앞에 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꽈이 앞에는 부정부사 뿌를 놓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자, 나는 마음이 매우 괴로워. 이번에는 이 꽈이와 팅의 차이점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말하죠? 워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우리 문장 보시면요, 제가 이런 말 항상 합니다. 주어는 은는 이 가로 번역이 되고 수어는 다로 끝나고 목적어는 을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된다고 했어요. 자, 문장 보시면요, 나는 이러니까 바로 뭡니까? 은는 이가 바로 주어가 되겠죠. 마음이 마음은 뭡니까? 신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가 붙어서 역시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매우 괴로워. 자, 이 형태의 문장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주술술 문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그럼 이 문장 나의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뭐我的心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 문장은 바로 뭡니까? 주술술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我心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괴롭다 어떻게 말하죠? 难受 그렇습니다. 그래서 我心里难受 이러면 내 마음은 괴로워. 어떻게 괴롭습니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怪难受的 읽어보겠습니다. 我心里怪难受的 한 번 더. 我心里怪难受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怪를 형용사 바로 동사형용사 앞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팅은 어떻게 쓸 수가 있죠? 팅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怪 대신 팅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我心里挺难受的 한 번 더. 我心里挺难受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꽈이의 느낌은 이 팅보단 좀 더 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내 마음이 정말 안 좋아. 정말 괴로워. 이 느낌, 저 팅보단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앞에 문장 怪难受的 같은 경우 저 더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怪难受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挺难受的 같은 경우 이 더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我心里挺难受 이렇게 말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마음은 굉장히 괴로워. 근다고 뭐 더를 넣었을 때 내 마음은 굉장히 괴로운 것이야.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세요. 저 더는 바로 뭐다? 팅이나 혹은 꽈이가 나올 때 같이 호응해서 나오는 거지 저거 자체가 뭐뭐의 것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꽈이 같은 경우는 조사, 바로 조사 바이샤오더와 일반적으로 호응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팅은 조사 더 없이도 사용 가능한 요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정도는 꽈이가 팅보다는 좀 더 세다,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음료수 맛이 좀 이상해. 자, 이번에는 이 꽈이가 형용사일 때, 이 형용사일 때 뜻은 이상하다, 괴상하다, 뭐,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장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이상해, 바로 이상하다, 이러니까 바로 뭘로 쓰이죠? 수로로 쓰이는 거겠죠? 자, 음료수 맛. 바로 주어가 되겠죠? 음료수 맛,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饮料的味道. 어떻습니까? 이상하다, 怪. 그래서, 饮料的味道,怪. 어떻게 이상합니까? 좀 이상해. 자, 뭘 쓰면 됩니까? 이디아를 쓰면 됩니까? 요디아를 쓰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요디아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디아 꽈이 읽어보겠습니다. 饮料的味道有点怪. 한 번 더. 饮料的味道有点怪. 좋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은 주어는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주어는 味道입니다. 어떤 味道죠? 그렇습니다. 바로 饮料的味道죠. 그 다음에 꽈이 합니다. 이상해요. 이상한데 어떻게 이상하죠? 有点怪입니다. 그러면 饮料的味道怪一点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바로 뭡니까? 怪
EDR 이렇게 하면 EDR은 바로 과에 대한 수량 보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UDR 같은 경우는 바로 뭐죠? 상어입니다. 그럼 과의 EDR 이러면 음료수의 맛이 좀 이상하다는 이 느낌은 바로 뭘 나타내고 있죠? 비교를 나타내고 있죠. 방금 마셨던 음료수 혹은 전에 마셨던 음료수와 좀 다르다, 좀 다르게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면은 지금 이 보시는 요디알과의 이 느낌은 바로 뭡니까? 부정과 불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이거 뭐야? 왜 이렇지?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그 말 자체가 이미 바로 뭡니까? 부정과 불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과의 EDR 이러면 비교를 나타내는 겁니다. 전에 마셨던 혹은 방금 마셨던 그 음료와 맛이 어떻다는 겁니까? 비교했을 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과의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수로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그는 매우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번에는 이 형용사 과이가 한정어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 보실까요? 그는 매우 이상한 사람이야. 주어는 그는 바로 타가 되겠죠. 자, 그는 사람이다. 어떻게 말합니까? 他是人.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이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죠? 매우 이상한 사람이다. 이번에는 바로 과이가 한정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很怪人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他是很怪人 됩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왜 안 되는 겁니까? 단음절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수식할 때는 바이샤우더를 빼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음절 형용사, 단음절이든 이음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형용사가 정도 부사와 결합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되죠? 바이샤우더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종의 고정 격식으로 쓰여,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이샤우더를 써야겠죠. 그래서 他是很怪的人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他是很怪的人 한 번 더. 他是很怪的人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이怪 같은 경우는 바로 런에 대한 한정어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너는 나를 탓해? 자, 이번에는 동사로서 책망하다, 나무라다, 탓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장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은 너는 나를 탓해. 우린 방금 배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장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주술술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말합니까? 这事 그렇습니다. 너는 니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탓해. 탓하다 나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怪我这事你怪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事你怪我 한 번 더. 这事你怪我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일은 너는 나를 탓해. 자,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这事입니다. 수로는 뭡니까? 你怪我겠죠. 자, 왜 이 문장이 주술술 문장입니까? 주술술 문장이 뭐라 했습니까? 주어 수로가 되는 문장이라 했어요. 바로 이 문장이 수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수로가 됐을 때 이 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어와 수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어든 한정어든 뭐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바로 주어 수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주어 수로가 되는 문장 바로 주술술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这事你怪我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이 这事를 이렇게 빼면 안 됩니까? 你怪我这事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왜 안 됩니까? 怪 같은 경우는 동사로서 탓하다, 나무라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에서 동사는 목적을 몇 개 갖습니까? 중국어에서 동사는 목적을 한 개밖에 못 갖습니다. 일부 목적어를 두 개 갖는 동사를 바로 이중 목적어 동사라는 게 있다고 있습니다. 그것들만이 목적어를 두 개 갖는 거지 모든 동사가 목적을 두 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중 목적어 동사를 참고하셔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만 외우셔도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你怪我这事 이 형태의 문장 안 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这事你怪我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똑바로 말하지 못한 탓입니다. 문장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역시 책망하다, 난무라다입니다. 이번에는 겸업문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문장 딱 보십시오. 이 일은, 우리말을 보시면요, 주어는 이 일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러니까 내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는 주술수의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은 주술수의 문장이 아닙니다. 탓하다. 누가 탓하는 겁니까? 너가 탓하는 거겠죠. 근데 이 문장에 너가 있습니까? 이 일은 너가 제가 똑바로 말하지 못한 것을 탓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주어는 이 일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 가는, 가, 있으니까 은는 이거가 들어가니까 얘도 주어가 아니겠느냐? 문장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은 这썰이겠죠. 그 다음에 탓해라. 누굴 탓합니까? 나를 탓해라. 그래서 怪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这썰怪我 이러니까 이 일은 나를 탓해. 자, 이 문장 우리는 겸업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겸업문 형식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말했어요. 난 뭘 했습니까? 我说 그렇습니다. 나는 말했는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똑바로 말하다. 어떻게 말하죠? 我说清楚 그래서 我说清楚 이러면은 나는 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清楚 똑바로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똑바로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 자, 결과보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没有가 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没有의 위치는 어디죠? 我说没清楚 됩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바로 결과보에서의 부정 没는 어디에 온다? 수로 앞에 온다. 수로는 바로 뭡니까? 说입니다. 그래서 我没说清楚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 문장은 지금 현재 두 개의 문장인 겁니다. 첫 번째 문장 这事怪我에서 목적어와 我没说清楚의 주어는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붙이면은 这事怪我没说清楚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事怪我没说清楚 한 번 더. 这事怪我没说清楚 좋습니다. 문장 보실까요?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这事이죠. 수로는 怪 목적어는요. 我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이 주어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수로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에 대한 주어는 뭐죠? 그렇죠. 바로 我입니다. 그래서 이 我 같은 경우는 怪에 대한 뭐죠? 목적어고 이 주어에 대한 주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목적어와 주어를 겸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어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칭추 같은 경우는 바로 슈어에 대한 결과보고 이 메인은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이 메인은 슈어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이 메인은 칭추를 수식하는 겁니다. 결과보가 있는 문장에서의 이 부정사 메이가 수어를 수식하면 될까요? 수식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문장은 어떤 문장이죠?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때는 이 칭추가 올 수가 없습니다. 没说 뭐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칭추라는 결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칭추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这事我没说 됩니까? 되겠죠. 번역하면요. 이 일은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탓해 이 일을 내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탓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这事怪我没说清楚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이 일을 똑바로 말하지 못한 것을 탓해.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방금 우리는 이런 형태의 문장을 했었습니다. 这是你怪我 무슨 말이죠? 이 일은 너가 나를 탓해라. 자, 거기서 这是를 문장 뒤로 뺄 수가 있습니다. 你怪我这是 됩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린 방금 어떤 형태의 문장을 봤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겸업문 형태. 这是怪我没说清楚 이 형태의 문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这是를 문장 뒤로 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방금 这是你怪我에서 이 这是를你怪我这是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걸 뒤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떻게 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이 일을 똑바로 말하지 못한 것을 탓해. 너는 나를 탓해라. 어떻게 말합니까? 你怪我.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말을 똑바로 안 했다. 어떻게 말합니까? 我没说清楚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방금 했던 그 형태의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你怪我我没说清楚 자, 뭘 똑바로 말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这事 읽어보겠습니다. 你怪我没说清楚这事 한 번 더. 你怪我没说清楚这事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这事 같은 경우는 저렇게 문장 뒤로도 뺄 수가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도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문법에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바로 어순만 맞추면 이 중국어는 크게 문제가 없는 형태의 문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외우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장 형태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꽤 재미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那个故事怪有意思的. 한 번 더. 那个故事怪有意思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나가지 않을 거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天气怪热的不出门了. 한 번 더. 天气怪热的不出门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굉장히 사람을 두렵게 한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声音怪吓人的. 한 번 더. 这声音怪吓人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간다고 말하고 또 안 가면 이건 정말 좋지 않아.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说去又补切了这样怪不好的. 한 번 더. 说去又补切了这样怪不好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매우 괴로웠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心里怪难受的. 한 번 더. 我心里怪难受的. 좋습니다. 팅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心里挺难受的. 한 번 더. 我心里挺难受的.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음료수 맛이 좀 이상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饮料的味道有点怪. 한 번 더. 饮料的味道有点怪.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매우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是很怪的人. 한 번 더. 他是很怪的人.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너는 나를 탓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事你怪我. 한 번 더. 这事你怪我.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똑바로 말하지 못한 탓입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事怪我没说清楚. 한 번 더. 这事怪我没说清楚.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넌 내가 이 일을 똑바로 말하지 못한 것을 탓해.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怪我没说清楚这事. 한 번 더. 你怪我没说清楚这事. 좋습니다. 이렇게 부사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부사과에 같은 경우는 부사 뜻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용사, 동사 뜻도 있습니다. 문장 속에서 이 과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번역도 바뀐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부정식에 지후가 들어가면 결과는 긍정적이고 긍정식에 지후가 들어오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나는 거의 살 뻔했어.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중국어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부사는 바로 이 지후라는 부사입니다. 이 지후라는 부사는 거의 하마터면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지후가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할 때, 그리고 이 지후 뒤에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지후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후와 차디알에 대한 비교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후가 거의라는 뜻으로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할 때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소리가 너무 작다. 소리를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声音.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작다. 太小. 그래서 들리지 않아. 들을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가능보의 불가능, 바로 听不见 이 형태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声音太小听不见 무슨 말입니까?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을 수 없다. 어떻게 들을 수 없습니까? 그렇죠. 바로 거의 들을 수 없다. 그래서 几乎听不见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声音太小几乎听不见 한 번 더 声音太小几乎听不见.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후 같은 경우는 동사 앞에서 이 동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뜻은 바로 거의라는 뜻이 되겠죠.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넌 나보다 거의 머리 하나는 더 커. 그렇습니다. 역시 거의라는 뜻으로 동사, 형용사. 이번에는 바로 뭡니까? 크다. 크다는 뭡니까? 키가 크다 할 때는 우리말은 크다 이러니까 따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키는 높이겠죠. 그래서 까오 이러는 겁니다. 이 까오 같은 형용사죠. 바로 형용사 앞에서 이 형용사를 수식할 때가 됩니다. 자, 넌 나보다 거의 머리 하나는 더 커. 너는 니. 그 다음에 너는 어떻습니까? 크다. 그렇죠. 그래서 니 까올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는 큰데 어떻게 큽니까? 그렇죠. 나보다 크다. 나보다. 그렇습니다. 바로 비워 까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보시면요. 너는 나보다 큽니다. 근데 큰데 어떻게 큽니까? 머리 하나는 더 커. 바로 머리 하나는 바로 뭡니까? 수량사가 되는 겁니다. 이 형용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뭘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수량보호를 써주는 겁니다. 수량보호의 위치는 어디죠? 그렇습니다. 바로 수러 뒤에 오겠죠. 그래서 니 비워 까올라 이거 더우. 그렇습니다. 니 비워 까올라 이거 더우. 자, 이때 보시면요. 거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까오 앞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 비워 지후 까올라 이거 더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니 비워 지후 까올라 이거 더우. 한 번 더. 니 비워 지후 까올라 이거 더우. 좋습니다. 이 문장 저랑 같이 문장 성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어는 립니다. 문장은 길지만은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요. 수로는 뭘까요? 그렇죠. 수로는 바로 까오가 되는 겁니다. 까오가 바로 수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목적어는 뭐죠? 목적어는 이거 더욱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 까오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없겠죠. 바로 이거 더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보호입니다. 무슨 보호죠? 이때는 우리는 수량보호라 그럽니다. 수량보호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습니까? 동량보호와 실량보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동량보호도 아니고 실량보호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까오는 형용사입니다. 동작의 양을 보충해 줄 때는 동량보호, 동작의 시간을 보충할 때는 실량보호입니다. 그런데 이 까오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거 토는 바로 여기서는
동량보호도 아니고 실량보호도 아닌 바로 수량보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지후 상어죠. 부사는 100% 상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워 역시 뭡니까? 전치사 구죠. 이 전치사 구 같은 경우도 역시 상어가 되겠죠. 자, 니 비워 지후高了一个头. 그래서 너는 나보다 거의 커. 어떻게 큽니까? 이거 더 머리 하나는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이거 더가 왜 수량사냐? 이 더 같은 경우는 명사 아니냐? 명사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끔씩 보시면은요. 명사들은 이 수량사로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식으로 빌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수량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수량사 보시면요. 이 수량사, 동량사, 실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수량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팀의 승리는 거의 확정적이야. 자, 역시 거의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팀의 승리는 거의 확정적이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는 어떻습니까? 확정적이다. 자, 승리라는 단어는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승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적이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확정적이다. 이럴 때 표현은 바로 주어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어 무슨 뜻입니까? 앉답니다. 띵 뭐죠? 정하다. 주어띵 앉아서 정하다. 바로 뭡니까? 앉는 자리가 정해졌다. 바로 뭡니까? 확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팀의 승리. 자, 승리는 승리. 어떤 승리? 我们队的胜利. 그렇죠. 그 다음에 확정적이다. 우리 방금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做定了.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정적이죠? 그렇죠. 바로 几乎做定了. 읽어보겠습니다. 我们队的胜利几乎做定了. 한 번 더. 我们队的胜利几乎做定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做定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확정하다 뭐 요 정도로 번역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我们队的胜利几乎做定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질 뻔했어. 자, 이번에는 하마터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요. 이 지후 같은 경우는 지후와 비슷한 뜻으로는 차디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차디알 같은 경우는 우리 회화상에서 자주 쓰고 이 지후는 대부분이 보시면요. 서면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지후는 원하지 않는 일 혹은 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수식하는데 많이 씁니다. 좋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는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질 뻔했어. 자, 나는 조심하지 않았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我不小心. 그렇습니다. 我不小心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질 뻔했다. 이번에는 넘어졌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摔倒了. 摔 바로 摔가 넘어져서 倒了 떨어졌다. 그래서 摔倒了 이렇게 하시면 넘어졌다. 我不小心摔倒了 이렇게 하시면 나는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졌답니다. 근데 이 지문은 바로 뭡니까? 넘어질 뻔했다. 결론은 뭡니까? 안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几乎摔倒了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不小心几乎摔倒了. 한 번 더. 我不小心几乎摔倒了.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차디아를 할 때 배웠습니다. 바로 摔倒了 이렇게 긍정식도 있지만 부정식 어떻게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我不小心几乎没摔倒. 한 번 더. 我不小心几乎没摔倒.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지후 뒤에 안 좋은 일 혹은 발생하지 않은 것들이 올 때는 차디알은 긍정식이든 부정식이든 다 그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이 지후 같은 경우는
긍정식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식을 쓰면 어떻게 된다? 틀린 문장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 지후를 차디알로 바꾸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不小心差点没摔倒. 한 번 더. 我不小心差点没摔倒.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후 뒤에 안 좋은 일 혹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올 때는 뭘만 쓴다? 긍정식만 써준다.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너가 나를 상기시키지 않았으면 나는 거의 잊을 뻔했어. 역시 있다는 발음 뭡니까? 원하지 않는 일이 되겠죠? 자, 문장 한번 보실까요? 너가 나를 상기시키지 않았으면 너는 나를 상기시키다. 어떻게 말합니까? 提醒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요. 이 형태의 문장은 바로 뭡니까? 너가 만약 나를 상기시키지 않았으면 나는 거의 잊을 뻔했어. 바로 뭡니까? 가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如果什么什么 이런 형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접속사 如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태의 문장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너가 나를 이상하죠? 바로 뭡니까? 우리말을 보시면 너가 나를 상기시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문장에는 뿌를 집어넣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你不提醒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거의 잊을 뻔했어. 나는 잊었다. 我忘了 어떻게 잊었습니까? 我几乎忘了 이렇게 几乎忘了 이 忘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안 좋은 일이겠죠. 원하지 않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我几乎忘了 이러면은 잊어버릴 뻔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你不提醒我我几乎忘了 한 번 더. 你不提醒我我几乎忘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일,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올 때는 바로 뭘 써야 된다? 긍정식만 써야 된다. 부정식은 쓸 수가 없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일이 하마터면 성사되지 못할 뻔했어. 그렇습니다. 바로 하마터면이라는 뜻으로 이번에는 이 지후 뒤에 긍정적 결과나 부정적 결과가 오는 것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보실까요? 일이 하마터면 성사되지 못할 뻔했어. 자, 일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바로 事情. 그렇습니다. 일은 성사되었다. 어떻게 말합니까? 办成了. 그렇습니다. 办은 바로 뭡니까? 처리하다. 처리해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루어졌다. 成了. 이래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다 바로 几乎를 넣으면 事情几乎办成了. 무슨 말입니까? 일은 거의 성사될 뻔했어. 이 말은 뭡니까? 성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식을 써야겠죠. 아니, 부정식은 쓸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방금 우리가 했던 문장에서 바로 뭐였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인 겁니다. 근데 이 반청 바로 뭡니까? 성사되는 건 그거랑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하면 겁니까? 매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事情几乎没办成了 됩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왜 안 되는 겁니까? 이 매가 올 때는 뒤에는 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러를 빼야겠죠. 그래서 事情几乎没办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事情几乎没办成 한 번 더. 事情几乎没办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뭡니까? 부정식을 쓰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긍정이 되는 거겠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事情几乎没办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일이 어쩌면 성사될 뻔했어. 자, 바로 뭡니까? 일이 어쩌면 성사될 뻔했어. 이건 뭡니까? 성사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정적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일이 성사되었다. 어떻게 말합니까? 事情办成了. 그렇습니다. 근데 일이 성사될 뻔했어. 바로 几乎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事情几乎办成了.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事情几乎办成了. 한 번 더. 事情几乎办成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일들이 왔을 때는 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긍정식이면은 결과는 부정적이 되고 부정식이면은 결과는 긍정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살 뻔했어. 자,
역시 하마터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후와 차디아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살 뻔했다. 사다가 뭡니까? 물건을 사다 할 때 그 사다입니다. 자, 나는 샀어. 어떻게 말합니까? 사다는 말러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때 결과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결과부 뭘 넣으면 가장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마이자올라 이 형태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이자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는 동작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자올라 바로 샀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못 샀어. 나는 사려고 막 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못 샀다. 어떻게 말합니까? 메이 마이자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그 문장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후를 넣으면 되겠죠. 바로 우리 방금 이런 걸 했었습니다. 부정식에 지후가 들어가면 결과는 긍정적이고 긍정식에 지후가 들어오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나는 거의 살 뻔했어. 이 말은 뭡니까? 못 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후 마이자올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지후 같은 경우는요. 이 지후는 좀 극단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지후를 쓸 때는 어디다 많이 씁니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거나 원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쪽에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사고 못 사고 이런 좀 이렇게 좀 낮은 단계의 그런 식 표현에는 이 지후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표현은 아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후 대신 차디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디아 많이 자올라 이 형태를 쓰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我差点买着了 한 번 더 我差点买着了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실까요? 나는 지각할 뻔했어. 그렇습니다. 역시 지후와 차디아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각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我迟到了 그렇습니다. 나는 지각할 뻔했다. 무슨 말입니까? 지각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我几乎迟到了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후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일,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我几乎迟到了 한 번 더. 我几乎迟到了 좋습니다. 이 지후 같은 경우는 차디알로 바꾸셔도 되겠죠. 그래서 我差点迟到了 한 번 더. 我差点迟到了 좋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나는 지각할 뻔했어. 이번에는 부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我没迟到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我几乎没迟到 읽어보겠습니다. 我几乎没迟到 됩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나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는 우리는 뭐만 쓴다? 긍정식만 쓴다. 이런 식으로 부정식은 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我差点没迟到 한 번 더. 我差点没迟到 자, 그러면은 나는 지후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바로 긍정식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我几乎迟到了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아.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声音太小几乎听不见 한 번 더. 声音太小几乎听不见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넌 나보다 거의 머리 하나는 더 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比我几乎高了一个头 한 번 더. 你比我几乎高了一个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팀의 승리는 거의 확정적이야.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队的胜利几乎坐定了 한 번 더. 我们队的胜利几乎坐定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질 뻔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不小心几乎摔倒了 한 번 더. 我不小心几乎摔倒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가 나를 상기시키지 않았으면 나는 거의 잊을 뻔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不提醒我我几乎忘了 한 번 더. 你不提醒我我几乎忘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일이 하마터면 성사되지 못할 뻔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事情几乎没办成 한 번 더. 事情几乎没办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일이 어쩌면 성사될 뻔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事情几乎办成了 한 번 더. 事情几乎办成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살 뻔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差点买着了 한 번 더. 我差点买着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지각할 뻔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几乎迟到了 한 번 더. 我几乎迟到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지각할 뻔했어. 그렇죠. 읽어보시나? 我差点没迟到 한 번 더. 我差点没迟到 좋습니다. 이렇게 부사 지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